북한군 곧 투입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한 얘기입니다. 최근 정보로 볼 때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며칠 내에 전투에 합류할 거다. 오늘 새벽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에 블링컨 이 장관이 한 얘기인 거죠. 요 얘기를 보면 지금 최근 정보는 미국의 정보에 따라서도 곧 투입이다라는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And the most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that as many as 8,000 of those North Korean force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Russia has been training DPRK soldiers in artillery, UAVs,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indicating that they fully intend to use these forces in frontline operations. 네. 사실 이미 앞서 나왔던 주장이 뭐였었냐. 북한군이 지난 25일 벌써 교전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선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이라면서도 블링컨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수일 내에, 며칠 내에 곧 북한군이 직접 전투에 투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교수님.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할 때는 근데 투입이 되면 뭐 파병을 한 건 투입하겠다고 파병한 거 아니야? 근데 투입되면 뭐가 다른 건데 뭐가 다른 겁니까? 투입과 이제 교전의 이제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이제 투입 자체는 이미 10월 8일부터 러시아 본토에 진입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을 실제 이제 전방 부대로 보내가지고 이제 교전이 언제 벌어졌는지 지금 블링컨 장관도 얘기했지만 전투에 참전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반로는 계속 이제 교전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미국 국무장관이나 다른 정보통들은 이제 교전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정황을 봤을 때 며칠 내 곧 전투에 합류할 거라고 하는 건 전장에 있는데 네. 그건 뭐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전쟁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뭐 약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다,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교수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파병이 된 것과 전투에 실제 투입이 돼서 교전을 하는 것과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국제사회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파병과 전투, 파병은 전투를 전제로 이제 하는 그쵸? 것이니까 뭐 같은 이제 패키지로 보면 되는데 실제 이제 전투 교전 행위가 사실관계로 확정이 된다. 네. 이제 이러면 이제 국제법상 교전 당사국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는데 이제 네. 러시아와 북한, 우크라이나의 이제 국제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같은 이제 그 연합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같은 이제 연합 체계 내에서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고 작년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푸틴을 그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공동 정범으로 뭐 기소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지금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교전 참가국이 명실공히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교전에 참여하는 게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교전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지금 국제사회가 다 주시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한미 정보에 따르면 포병, 무인기 운영, 보병 작전 이런 훈련을 다 받았다고 해요. 일단 요 얘기를 봤을 땐 지금 북한군이 상당히 이 북한군 파병에 있어서 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김정은 측근들 러시아에 갔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사람들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누구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측근들이라는 거죠. 김정은의 측근들이 러시아에 갔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망원경을 갖고 있는 여기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죠. 근데 이 주변에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신금철. 지금까지 드러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하죠. 신금철 소장. 그리고 두 번째가 김영복. 여기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리창호. 정찰총국 수장으로 뽑히는 이 지금 리창호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람들 사실 지금 사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측근, 그러니까 곁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측근인데 이들이 러시아에 갔다, 그러니까 나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믿는 고위급들을 굉장히 여러 명을 보냈다는 거. 이건 교수님,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 있는 사람이 김용복이 먼저 가 있다고 최초 보도가 좀 나왔었죠. 이제 김용복 이제 그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네. 이 사람은 폭풍 군단이 지금 파병돼 있다라고 뭐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네. 그 폭풍 군단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폭풍 군단이 가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현지에서 폭풍 군단이 러시아에 수용 전개되는 것까지를 좀 관장을 하고 네. 실제 특수전을 할 수 있는 환경 등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좀 지도를 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리창호 정찰총국장 같은 경우에는 정찰총국이 첩보전, 뭐 사이버전 같은 걸 담당하는 것인데 이번에 가서 아마 러시아로부터 뭐 드론 전설이나 새로운 이제 첩보전 전술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이제 배우는 역할들 그리고 또 수용하는 역할들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금철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투스타잖아요. 네. 별 2개인데 북한은 우리 군하고 좀 체계가 달려 소장이 원스타입니다. 원스타인데 저 사람이 아마 김영복과 리창호가 끝까지 한 수개월 혹은 1년에 걸쳐가지고 현장 지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김영복과 리창호는 일정한 좀 임무를 마치면 다시 이제 돌아오고. 평양으로 기임을 할 거고 아마 신금철이 아하. 원스타가 남아가지고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어떤 역할을 할 거냐도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지금 이 사진 있죠. 보이는 이 사진,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냐? 지난 9월 11일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 어떤 특수부대, 이 폭풍부대, 거기에 이 시찰을 하러 갔었던 그때 찍힌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지금 그때 9월 11일에 찍혔던 사진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죄다 러시아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할 때 요 9월 11일에 이미 러시아 파병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이 당시에 김정은이 9월 11일에 시차를 나올 만큼 웬만큼 훈련은 이미 진행이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네.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김정은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한 게 뭐 최근 한 2년 상간인데요. 그 2년 상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뭔가 이제 그 지원 요청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단계가 있었겠죠. 포탄과 군수물자부터 포함해서 네. 인력에 대해서 특히 인력에 대해서는 좀 건설 인력이 중심이지 않을까 한 2021년은 그렇게들 예측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그걸 뛰어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이제 복귀해 보면 퍼즐이 좀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다가 네. 이제 2024년도 들어서 6월달에 이제 북로 조약 거의 뭐 군사 동맹에 준한다고 뭐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실제 병력 파병으로 이제 마음을 굳히고 준비에 들어가서 9월달에 이제 파견할 이제 특수작전무련 그러니까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이제 시찰하는 거.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그 최고 특수전 관련돼서 파병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군의 총 책임자들과 지금 현재 마지막 이제 그 현지 시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정으로 혹은 네. 러시아의 협상 과정에서의 뭐 반대급부, 대가 뭐 이제 이런 그 협상 여부에 따라서 약간 조금 수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한 번 더 특작부대 또 현지 지도를 또 했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10월 8일 날부터 실제 병력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 때부터 이제 그럼 뭐 이미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아마 좀 우리가 추정을 쉽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이 찍혔던 9월 11일에 이미 북한군은 웬만큼 훈련을 마치고 사실상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었던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조기 투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수년이 된 그래서 10월 초에 들어간 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 겁니다. 네.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치밀하게 좀 준비가 되어 왔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미국, 북한군 우크라 들어가면 시체 가방 담겨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f Russia's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are exposed to and threatened by continued dangerous attemp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and if it is judged that we should respond to them with something, we will make a necessary decision.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네, 들으셨나요? 다른 거 몰라도 마디백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성 북한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자꾸 이제 러시아 주권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서방 국가가 막 이렇게 공격하고 개입하면 이거 불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후드그 이 미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마디백, 시신 가방, 시체 가방에 담겨서 돌아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제 저희도 얘기를 했었던 게 외교안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근데 미 대사가 마디백, 지금 시체 가방을 공개적인 안보리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불필요한 결정이 뭔가라고 하는 것. 북한이 얘기하는. 네, 북한이 얘기한 불필요한 결정이 그게 뭔가 그리고 또 백채널에서 이제 복도에서 나눈 얘기들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외교 채널들을 통해서 이게 더 추가 파병과 확전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뭐 7차 핵실험이나 ICBM 추가 발사 같은 그런 도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 네. 이제 이거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근데 미국의 이제 주 유엔 차선 대사의 반응이 시신 가방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네. 저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 추가 파병과 확전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더 경고를 좀 더 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외교적인 단계에서는 가장 좀 자극적이고 좀 네. 센 용어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시체 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럼 자신의 군사들을 그렇게 현장에 내모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 권고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현재 지금 미국 병력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황에 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닌데 확전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네. 외교적인 수준에서는 지금 가장 날선 용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외교전 공방전을 벌인 것이죠. 외교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경고는 추가 파병하지 말아라, 확전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지금의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고 북한이 예상하지 못하고 파병을 한 건 아니겠죠. 예상했었을 겁니다.